어디를 보시냐면 물건의 분류도 앞으로 우리가 할 거니까. 자, 이게 중요하겠네요. 898페이지 하단 보실까요? 898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법상 기본 개념 해가지고 간단한 용어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민법을 공부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구별해야 될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이 시간 마치고 나서 이제 기본 진도 들어가도록 하죠. 자, 맨 먼저 유추와 우리가 준용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유추 또 준용.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유추라는 말은요, 우리 민법 공부하다 보면 어떤 내용은 어디에 유추 적용한다 또는 준용 규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이제 조문 정리가 진행이 될 텐데, 이 조문이 우리 민법 조문은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준용 규정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 공부하다 보면 시험 문제 풀다 보면요, 뭐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말 출제될 때는 조문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유추와 준용이라는 건 뭐냐면, 유추라는 것은 우리가 유추 해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유추 해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비슷하면 갖다 적용한다 그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유추라는 것은 법 해석상의 한 방법입니다. 법 해석상의 방법. 자, 우리가 법 해석상의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들어보셨어요? 축소 해석도 있고 확장 해석도 있고, 자, 유추 해석도 있고, 그다음 물론 해석도 있고. 이게 해석의 방법이에요. 축소 해석이라는 건 뭐예요? 자, 매매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해서 금전을 돈으로만 해석한다면 무슨 해석? 축소 해석이죠. 금전에는 유가증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무슨 해석? 확장 해석. 이렇게 축소 해석과 확장 해석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에 또 반대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반대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을 공부하시는 동안에는 반대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죠? 왜 반대 해석을 잘해야 되면, 우리가 법의 규정에는 원칙이 있고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그럼 원칙도 있고 예외가 있다면 우리가 원칙과 예외는 반대예요. 자, 가령이를 해서 일부 무효는 언제나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일부 무효는 언제나 전부를 무효로 한다. OX, X 언제나 하죠. 일부 무효는 원칙은 전부를 무효로 하는데, 무효인 부분이 없었을지라도 법률에 해설한 사정이 있을 때는 나머지 부분은 뭐예요? 유효해요. 일단 도달된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그럼 도달된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자, 의사표시는 언제나 철회할 수 없다. OX, X 도달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하다. 뭐를 자꾸 해야 된다고요? 반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민법을 풀어나가시는 동안 언제나 한해서 절대적 이런 말들 나오면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오면 주의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경우도 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미성년자 출입금지 그럼 뭐예요? 성년자는 들어갈 것이다. 금남의직 그럼 뭐예요? 남자는 못 들어가도 여자는 들어갈 것이다. 이게 자꾸 반대 해석을 하는 버릇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조문을, 어떤 그 민법의 어떤 그 문장을 읽어가면서 반대 해석을 하면서 문장을 읽어나갈 필요도 있다는 것도 참고로 이해하시고요. 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추 해석이라는 것은 비슷하면 갖다 적용하는 거예요.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 물론 해석부터 먼저 드리면, 자, 반대 해석, 축소 해석, 확장 해석은 설명드렸으니까, 물론 해석은 이건 쉽게 해석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시장 출입구에 보면, 우리 중앙시장도 굉장히 복잡하죠. 시장 출입구에 보면 오토바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오토바이는 출입할 수 없도록 만약 표지판을 붙여놨더라면 오토바이 출입이 안 된다면 자동차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물론 안 들어가지요. 그죠?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물론 해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유추 해석이라는 건 뭐 한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전세권에는요, 전세권자가 남의 집에 살면서 베란다 샤시를 설치했다, 뭐 했다,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켰다면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310조에 우리 민법 310조에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지상권은 남의 땅을 이용하는 권리인데, 그
땅을 이용하다 보면 뭐예요? 지하수를 설치할 수도 있고 배수를 설치할 수도 있고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유익비에 관한 상한 규정은 나왔다 안 나와 있다? 안 나와 있어요. 그 규정이 없다라면 전세권의 유익비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에도 뭐 한다? 유추 적용한다. 이게 A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고 B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데 사실은 동일한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규정에 우리가 규정이 없을 때는 우리가 규정이 있는 사항을 뭐 한다?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법 해석상의 방법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준용이라는 것은 자 이거는 중복 규정을 막기 위한 입법 기술상의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준용이라고 한다. 중복 규정을 막기 위한 입법 기술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준용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보세요. 자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내 물건을 누가 가져갔어요. 그럼 그 물건 돌려줘. 물권적 반환 청구권입니다. 또 가령 내 땅에 누가 제멋대로 가령 이래서 뭐 집을 지었다더라. 아니면 이웃집의 축대가 우리 집으로 무너져 내렸더라. 그럼 뭐예요? 우리가 방해 제거 청구해요. 치워달라.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물권적 청구는 소유권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상권도 이용을 하다 보면 침해를 당할 수 있고 전세권도 이용을 하다 보면 침해당할 수도 있죠. 그죠? 자, 지역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침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소유권에도 그 규정을 두고 지상권에도 규정을 두고 전세권에도 규정을 준다면 그 규정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 민법이 1118조의 방대한 분량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민법 213조와 214조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에도 뭐 한다? 유추 적용한다. 자, 유추되네요. 여기가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214조의 경우는 지상권에도 준용된다. 전세권에도 준용된다. 이거 무슨 규정이라고 해요? 준용 규정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준용이라는 것은 중복 규정을 막기 위한 입법 기술상의 방법을 준용이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정과 간주가 나와 있어요. 추정, 간주. 이거 다 할 건 아니고 몇 가지만 할게요. 그리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추정, 간주. 그러면 우리가 추정과 간주는요. 이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추정 규정과 간주 규정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둘 거지. 이걸 갖고 헷갈리게 우리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추정이라는 것은 반대 입증이 있기 전까지 인정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추정이라고 합니다. 반대 입증이 있기 전까지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추정은 뭐만 있으면 깨진다고요? 반대 입증만 있으면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이라는 거 뭐 우리가 특히 어디에서 많이 나냐면 점유권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나와요. 자, 우리가 또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추정한다.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제가 이 마이크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 뭐항소?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계속해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다 이렇게 추정이라는 것은 반대 입증이 있기 전까지 인정되다 보니까 반대 입증만 있으면 깨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어떤 법률적인 다툼 이전에 법률적으로 어떤 쟁송 절차를 거쳐서 다툼하기 이전에 뭐만 있어도 깨진다. 반대 입증만 있어도 깨져요. 그런데 간주는 무엇으로 본다. 확정적이에요. 이거 깨뜨리려면 뭘로 해결해야 돼요?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이전에도 깨진다니까요. 반대 입증만 있으면. 그래서 이게 추정과 간주는 무엇으로 본다라고 나왔을 때는 뭐예요? 간주. 그래서 추정은 본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추정 규정과 간주 규정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분되는 걸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우리가 고의와 가실, 선의 악은 앞으로 나올 테니까 고의와 가실도 또 우리가 살펴보시죠. 자, 고의, 과실.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고의, 과실을 그렇게 크게 우리가 구분해서 다루지 않는데 형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아주 구분을 합니다. 엄격하게. 그럼 고의라는 것은 행위의 결과를
알면서도 행위를 했대요. 행위의 결과를 알면서도. 그러니까 고의 그러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놈을 등을 떨면 굴러 떨어질 것이다. 뻔히 알면서 등을 밀었다. 자, 우리가 진흙탕 물 속에 물이 기어 있는 걸 알면서 과속으로 차량을 질주했다. 뭐에? 고의적이다. 들어보셨죠? 고의. 과실한 것 알려고 했다면, 자, 여기서 어떤 사람, 사회 평균인의 입장, 사회 보통 사람의 인식에서 알려고 했다면 뭐에? 알 수 있었다. 보통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실이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법상 고의범이 더 중재예요? 과실범이? 고의범이 더 중재가 주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고의라는 것은 행위의 결과를 알면서도 행위를 했다. 이럴 때 고의라고 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때 미필적 고의라는 말 많이 나왔었지.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라는 건 뭐냐면 저기 곰이 나타나서 사냥을 하려다 보니까 밭에 앉아서 나무를 캐고 있는 아낙네가 있어요. 야, 이거 잘못 쏘면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랬을 때 진짜 잘못 쏘서 맞았대. 보다 미필적 고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의 과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또 뭐 제3자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할 거니까 우리가 할 내용들이니까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의문 나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민법의 이해를 위해서 오늘 첫 시간은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셨고 이제 맨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진행할 겁니다. 잠시 쉬었다 진행하시죠.